충남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올렸었던 우주구성 물질에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브 내용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본책은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85페이지에 그 왼쪽에 남아있죠. 그 내용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다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게 HR도 이전에 배웠었던 별의 물리량을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지만 확실하게 말을 하면 L은 R제곱, T 4제곱 혹은 람다 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한다 이런 등등등등의 식 있죠. 이 식을 가지고선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앞에서 배웠었던 분광형이라든가 혹은 색지수 등과 같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개념은 조금 알고 있어라.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게 HR도에서도 요 아래 표면 온도 부분이 석지수로 나올 수도 있고 분광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미 수업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프린트로는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중심별과 요 행성의 경우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도 나타나고 도플러 현상도 나타나고 식현상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둘의 경우를 같이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우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그래프만을 보고서 여기 있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있는 요 모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프린트는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프린트 여기에 있는 중심별과 행성처럼 시선 방향이 이런 상태로 공전궤도 공동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요 시점, 이때가 지금 T1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T2, T3, T4, 여기에서 한 번 더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의 시간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행성이 요 별을 가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요. 별은 그 반대편이 여기에 있는 요게 T1일 때의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T1에서부터 한 바퀴를 여기 있는 요 행성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가 바로 요 시점이겠죠. 이 T1과 이 시점의 딱 중간 시기가 바로 T3입니다. 그러니까 요 T1에서 딱 절반 돌았을 때, 여기 있을 때가 T3겠죠. 여기 있는 행성도 절반 돌았을 때인 여기가 이제 T3가 될 겁니다. T3. 자, 그러면 여기 공전하는 궤도가 완벽한 원궤도라고 한다면 T1과 T3의 딱 중간인 요 T2의 경우는 지금 요 T1에서 T3로 가는 요 딱 중간 90도 회전을 한 여기가 바로 T2가 되겠죠. 행성은 그 반대쪽인 T2 이렇게 위치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T4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게 T4에 위치할 것이다. 그래서 T1, T2, T3, T4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렸던 여기 이 행성과 중심별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도플러 효과가 어느 시기에 나타났는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시간을 한번 채워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중심별을 우리가 관측을 해야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중심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중심별. 행성이 아닙니다. 중심별의 운동에 따라서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화를 한대요. 이 시선 속도에서
지금 최대로 플러스를 찍고 있는 요 지점이 우리로부터 가장 빨리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것이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이 우리로부터 가장 멀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지점이다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먼 지점이 아니라 우리로부터의 시선 속도가 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시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 별의 경우가 이동하는 방향을 공전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순간적인 공전 속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요 T4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T4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다가 그 이후인 T1이 되면 이제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최대인 시점이 여기 우리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요 T2 시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0이 되는 시점이 여기 있는 T3인 겁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이 별과 행성 사이에 이러한 그림을 주고선요. 우리로부터 이 중심별을 우리가 중심별을 관측을 했을 때 시선 속도가 뭐 줄어드느냐 혹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느냐 혹은 파장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최대점을 찍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 즉 T4인 거고 T4에서 T1으로 갈 때 T4에서 T1으로 갈 때 점차 시선 속도가 줄어드는 걸 봐서는 이때 최대로 길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더 짧아지는 거죠. 요 지점이 짧아지는 그리고 요 지점으로 갈수록 다시 늘어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편의량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지점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에 똑같이 지금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파장 변화량이 제로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청색으로 델타 람다 맥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최대 편의량인 거예요. 가장 청색 편의가 많이 일어난 시점인 거고요. 그러다가 0이 됐다가 그러다가 적색 쪽으로 가장 편의량이 최대였다가 다시 0이 되는 요 그림인 거죠. 가장 청색 쪽으로 많이 편의가 됐다는 것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가장 빨리 가까워지고 가장 크게 가까워진다라고 시선 속도가 짧게 관측이 되는 요 T2가 요 시점인 겁니다. 그러다가 T3로 0이 되었다가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보아도 좋습니다. T2일 때 가장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컸다가 그러다가 0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적색적으로 최대가 되는 시점은 T4인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0이 되는 T1이 되는 이러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그림, 이런 편의량 그림 혹은 시선 속도 그림 혹은 앞에서 아까 바로 전에 봤던 식현상 그림을 보고선 이 위치를 좀 직접 그려서 어디에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을 한번 문제로 풀어볼까요? 자, T4 이후에 30도 공전했을 때를 T5라고 할 때 요 시선 속도의 비율을 한번 구해봐라. 요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일단 T4가 아까 여기에 있을 때가 T4였었죠. 여기에 있을 때가 T4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T4일 때 이 시선 속도가 최대인 이 시점에서 별의 공전 속도가 온전히 다 시선 속도인 그 시점인 겁니다. 자, 근데 이 T4 이후에 30도를 공전을 했대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요 별의 경우가 30도, 여기가 30도, 여기까지 공전을 한 거고요. 행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다가 30도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 왔겠죠. 30도. 요 상태로 왔을 때를 이제 T5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정의를 한 거죠. 그때 T4에서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 분의 T5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 요 비율을 구해보래요. T4일 때의 시선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공전 속도와 같습니다. 요 지점일 때. 그럼 T5일 때의 시선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별에 있는 요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T4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30도 회전을 했을 때 요 지점이 이제 T5가 되겠죠. 이 T5에서의 공전 속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이 있기 때문에 90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시선 속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자, 요 방향이 시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쭉 시선 방향과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을 해서요. 얘를 그대로 90도로 내려서 요게 이제 시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시선 속도. 요거 우리 한참 공부했을 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요 각도만 알면 이제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 간의 그 차이를 좀 알 수 있겠죠. 뭐 요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 이렇게 구해볼까요? 여기가 60도겠죠? 90도니까. 그럼 90도. 그럼 여기에 있는 각도는 몇 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공전 속도를 V라고 쓴 게 있습니다. 공전 속도 분의 여기는 시선 속도를 VT라고 쓸게요. 시선 속도는요. 지금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T4에서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이꼴 공전 속도이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요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냐면요. 이 시선 방향의 경우를 쭉 연장을 했을 때 요 별의 경우와 시선 속 별이 위치하는 곳과 시선 속도 사이에 이루고 있는 요 작은 각도 있죠. 90도를 넘지 않는 요 작은 각도. 그 각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몇 도인 거죠, 요게? 30도 회전했으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만큼 그때의 이 별이 있는 시선 속도는요.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거기에 60도 이 세타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의 V가 된다. 라고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하게 한번 물어본다. 더 한 발자국을 더 가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5일 때의 시선 속도를 구체적으로 몇인지를 구해라.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한 이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그때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이 우리로부터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요 시점인데 그때는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선 속도 10이라고 나온 것이 공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 행성 그리고 이 별의 공전 속도가 10m/s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봤었던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공전 속도가 10m/s라는 것을 알았어요. T5는요. 그때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사인 60도였습니다. 즉 공전 속도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근데 공전 속도가 10인 걸 알아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5 루트 3 m/s구나. 요렇게 우리가 시선 속도 값까지도 만약에 그래프라든가 혹은 뭔가 명확한 값이 주어진다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맞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눠졌었던 문제 프린트에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그냥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4쪽에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아까 봤었던 요 그림, 아까 봤었던 그림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이 문제에서 보면 빛의 속도라는 것이 주어지고, 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 나노미터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도플러 효과 일대의 파장까지 물어보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허블의 법칙을 했을 때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는 식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를 당연하게도 요 별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빛의 속도, 광속을 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별의 경우에 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 혹은 공전 속도를 안다면 여기 60이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파장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나눠졌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고 질문할 거리가 있다면 꼭 반드시 와서 직접 질문하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방금 했었던 내용도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서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시험을 모두 다 잘 봤으면 좋겠네요. 기말고사 공부 화이팅입니다.